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면 대부분 다 손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장성 보험 가입할 때는 뭐냐면 만일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가족들이 다쳤을 때 질병이나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가입 기간에 따라서 한 40에서 60% 정도를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으로 보면 10년 미만은 40%, 10년에서 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 정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 제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제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제 와이프가 사망할 때까지 60%인 90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약간 좀 불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국민연금 가입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다 그러면 심플합니다. 제가 20년 이상 가입 기간 됐기 때문에 60% 받으면 되는 거니까 사망할 때까지 이 제도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 중복수급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부부가 다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는 페널티 아닌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0만 원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치고 제 와이프가 7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제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와이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200만 원의 60%는 120만 원이죠. 이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본인연금 70만 원에 이 유족연금의 30%, 즉 120만 원에 30%는 3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원 더하기 36만 원은 106만 원 아닙니까? 유족연금 120만 원이고 이 둘 중에 택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선택하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선택할 거고요. 그러면 본인 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갖고 사실은 공적연금 맞벌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사 부부들 부러워하는 이유가 연금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뭐냐면 공적연금 맞벌이 하시라고 꼭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장애 요소가 돼갖고 야 이게 둘 다 하다 보면 하나 포기해야 되니까 좀 아깝지 않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을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이고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특수직연금이다. 즉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경우에는 별로 불이익이 없어요. 일단 국민연금, 유족연금 60%를 받고요. 본인은 이제 우리가 살아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무원이나 교원들은 살아서 받는 연금을 퇴직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연금 다 받으면서 내 거에 60%를 받으니까 불이익이 전혀 없죠. 국민연금 가입자하고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가입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좀 발생을 하고요. 특수직연금 가입자도 손해를 봐요. 하지만 제일 많이 손해보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거든요. 중복수급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한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이 가입자에 못 맞춘다면 최소한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특수직이 누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제도로 변경해서 보완을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표를 보시면요. 특수직연금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살아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수직연금 가입자는 뭐냐면 살아서 받는 연금을 퇴직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본인 퇴직연금 받으시고요. 제가 만약에 특수직인데 제가 사망하면 와이프도 특수직이라면 본인 거 연금 그냥 받으시고 제 퇴직연금의 30%를 받으시니까 금액이 조금 더 유리하죠. 따라서 뭐냐면 제일 유리한 거는 국민연금하고 특수직연금 가입자예요.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했을 때 특수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거 다 받고 국민연금 60% 유족연금 다 받으니까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수직도 뭐냐면 본인 거 다 받고 뭘 하나 포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노령연금의 30%를 받으니까 불이익이 좀 적죠.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고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지니까 금액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봐요. 저는 이게 제도기 때문에 분명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중복수급이 안 된다는 건 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특수직연금 제도의 어떤 그전 평균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의 중복수급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니까 시중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하나를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중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제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받고 와이프가 7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당연히 뭐냐면 60% 120만 원이니까 자기 거 포기하고 제 거 유족연금을 받겠죠. 근데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황혼의 우리 와이프가 로맨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혼을 하게 되면 뭐냐면 유족연금이 안 나와요. 유족연금이 중단되고 본인 거 옛날에 중단됐던 연금이 다시 살아나서 본인 연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중지됐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오해는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말려요, 그 경우도. 왜냐하면 민영연금보험은 가성비가 적어요. 국민연금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가성비예요. 낸 거 대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거. 특히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였기 때문에요. 많이 내는 사람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것도 이제 민영연금 비교하면 많이 받는 거고요. 특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이 환급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을 하던 추납을 하던 공적연금 맞벌이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민영연금 보험에 대안으로 가입한 거예요. 50세 여성분이 10년 동안 15만 3천 원을 내시고, 민영연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납입 기간 끝나고 5년의 거치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할 때 민영연금 보험은 9만 8천 원을 종신형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9만 8천 원은 일단 내가 가입한 시점에 9만 8천 원이 아니고 가입한 이후에 15년 후에 9만 8천 원이니까 일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연금액을 증액시켜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9만 8천 원의 종신형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9만 8천 원 같지만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저희가 국민연금을 선택을 했어요. 똑같은 금액에 15만 3천 원에 10년을 내고 5년 있다가 저희가 65세부터 연금 받을 때 처음 스타트하는 금액이 아까 9만 8천 원이 아니고 23만 2,330원이고요.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이 부분이 차익이 크고요. 20년 정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민영연금 보험은 총액이 2,352만 원인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반영 안 하고 액면만 5,5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한 2, 3천 정도 더 얹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국민연금은 빨리 죽을 걸 생각해서 의사결정하면 손해를 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는 민영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게 공적연금 맞벌이가 돼서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제가 만약에 한 2, 3년 있다가 강의 다니다가 만약에 객지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2,352만 원은 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맞벌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 포기한다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해서 민영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뭐냐면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시고 공적연금 맞벌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요새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이 아니에요. 강제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이제 때 되면 예상연금 수령이 날라오거든요. 그럼 전부 다 그만큼 받으시는 줄 아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에서 또 뭐냐면 나중에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으실 때 한 4.5% 정도 세금 내시거든요. 따라서 뭐 4.5% 적은 거 아닙니다. 200만 원 받으신 분한테 5%면 연금액이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살아서 받는 연금은 세금을 떼는데 유족연금은 뭐냐면 유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를 대비해서 이게 하는 거니까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요. 비과세니까 금액이 같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단 10년 이내는 10%, 10년에서 20년까지는 50%, 20년 이상은 60%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유족연금 100%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60%에 100%를 그냥 받는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유족연금의 100%를 받는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냥 다른 감액이 없다 그러면 40에서 60%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 헷갈리시는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두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손해를 보면 100%를 못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좀 헷갈리는 게 아니신가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저는 이제 평균 수명을 자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부부가 살아서 각각 연금을 받으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200 받고 배우자가 한 150 받는다고 치면 한 350 정도 받을 때 이거에 맞춰서 노후 생활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우리 인생이라는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해서 설계했던 노후가 갑자기 액수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따라서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갖고 저희가 공적연금 맞벌이에서 나올 수 있는 생활비가 요구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민영보험에 보장성 보험 드는 경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지만 혹시나 우리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갑자기 삶이 연금액이 줄어드니까 삶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물론 생활비는 좀 덜 들겠죠.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사적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연금이 줄어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 20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 30만 원 받아서 도합연금 2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50만 원만 받아서 도합 50만 원을 받고 있을 때, 해서 이제 본인이 이때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총 얼마인지. 특수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니까, 특수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는 일단 본인 노령연금을 받아요. 일단 50만 원을 배우자는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퇴직자 연금의 60%, 즉 200만 원의 60%니까 120만 원을 일단 받고요. 플러스 국민연금 3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국민연금 가입자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략 60% 하면 80, 18만 원, 거기에 30% 정도 되는 거를 얹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같은 직역일 때 국민연금, 특수직일 때는 손해를 보지만 직역이 다르면 특수직하고 국민연금, 아니면 국민연금 특수직일 때는 손해보는 게 별로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이혼했을 때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사망해서 받는 연금을 저희가 유족연금이라고 얘기하고, 이혼할 땐 저희가 분할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인은 사실은 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유족연금이 나온다는 거, 결혼기간이 3년이 되고 몇 년이 됐던 간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인은 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현부인이 없다면 자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부인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현부인이 다 받으시죠.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 중복수급 떠나서 국민연금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도 그냥 다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상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제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뭐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이렇게 해주면 또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특수직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자한테도 이 정도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국민연금이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한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 65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이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복수급이 가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더라도 두 개를 합친다 해도 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순이 될 수 있죠.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돼서 뭘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이 받고 싶고 뭐 이런 분이니까, 제도상 뭐냐면 다른 제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 정도 선에서는 국민연금 이 유족연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노후생활비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동의하시는데요. 자산 중심이 아니고 현금흐름 중심으로 저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나가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노후 자산 얼마 정도 있으면 되냐, 노후 생활비 얼마 정도면 적절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산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고 이 부분을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보유한 자산도 틀리고 노후 생활의 목표도 틀린데 그걸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집 한 채 있으시고 거기 대출 좀 껴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어느 정도 있는 정도가 정말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여기다 대고 자산으로 10억 20억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나 노후 준비하기 싫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갔을 때 매달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빵꾸 난 것들은 월급 받을 때 메우시면 되는 거고요. 좀 크게 빵꾸 났다면 손가락 받았을 때 메워지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하게 직장 생활만 저희가 했다 그러면 특별히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 한 현 생활에서 위기 상황이 없거든요.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월급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적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노후 생활비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목돈 갖고 우리가 잘못 굴려 갖고 또는 사기 당해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내가 매달 나오는 월급을 이 3대 연금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또박또박 나오면 노후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 중에 걱정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시작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20대 때는 결혼 자금 마련, 30대 때는 결혼했다 그러면 자녀 양육하고 뭐 내 집 구매하느라고 저희가 여유가 없고요. 40대 때는 애들이 크니까 사교육비 나가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그러면 원리금이 나가니까 뭐 준비할 타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50이 되면 뭐냐?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 있으면 저희가 노후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당장 저희가 노후 준비 시작하는 게 그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금들을 가입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한 개가 아니고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도 있고 아니면 일반 보험사 연금보험도 있고 IRP도 있고 뭐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은퇴할 시점에 되면 이 연금들을 다 꺼내놓고 내 노후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노후 계획에 따라서 이 연금들을 어떻게 수령할지 결정하시는 게 상당히 우리가 노후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니까요. 노후에 임박했을 때 모든 연금을 최대한 많이 구입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받을까 전략을 잘 짜시는 게 같은 돈을 갖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그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한테 좋은 연금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